함수형 프로그래밍, 자바에서 도입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함수를 인자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냐? 하나의 함수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코드 중복을 줄이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네. 특정 종류의 함수를 인자로 받는 매개변수 타입은 어떻게 정의하냐? 이걸 알아야 이제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정수 하나를 받고 불리언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인자로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 인터페이스가 여기에 사용하기에 문제 없다는 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노테이션을 쓰게 됩니다. 보통 자바에 쓰이는 이런 아노테이션들은 컴파일러의 지능을 높여주는 거예요. 컴파일러는 얘가 없으면 얘가 일반적인 인터페이스인지 함수의 인자의 타입을 정의하기 위해 쓰이는 인터페이스인지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함수 선언이 몇 개가 올 수 있어요? 하나만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가 오게 되면은 오류가 돼요.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서 어떤 형태의 함수를 쓰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요 add functional interface라는 걸 쓰게 되면은 요 인터페이스는 어떤 함수의 인자 타입을, 매개변수의 타입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다. 그러면 이런 걸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int count if 여기에 정수 배열이 가고 여기에 함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는 어떤 함수가 와요? 정수를 하나 받고 불리언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받은 인자를 이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요 이름점 요 메소드 이름을 쓰시면 돼요. predicate.test 쓰고 원하는 인자 넘기면은 이제 요 함수에 대해서 함수가 실행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함수가 실행이 돼서 요 predicate에 만족하는 애들만 개수를 세겠죠. 여기다가 짝수인 애들, 홀수인 애들, 3의 배수인 애들, 5보다 큰 애들, 10보다 작은 애들 다 할 수 있겠죠. 필요한 함수를 정의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함수형 매개변수를 이렇게 매개변수 타입을 정의할 때마다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바 유틸 펑셔널에는 이런 형태가 수없이 많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추가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여기 중에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쓰시면 돼요. 요 자바 유틸 펑셔널에 있는 걸. 그러면은 람다 표현식은 왜 필요하냐? 여기에 이제 함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함수를 정의해가지고 옛날 C처럼 함수의 주소를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넘기는 함수들은 매우 간단한 함수들이고 요걸 호출할 때 한 번만 쓰고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그러면 함수를 좀 편하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자를 넘길 때 요 순간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함수를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재사용할 것이 필요 없으니까, 재사용할 이유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도 돼요? 함수에 이름이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럼 함수를 정의하려면 뭐가 필요해? 입력, 몸체가 필요하죠. 요게 입력이에요. n을 받아서 이 안에서 and 1 한 거예요. 그럼 요거 뭘 검사하는 거예요? 홀수인지. 1과 AND 하면은 마지막 비트이 1이면 1이 되고 마지막 비트가 0이면
0이 되겠죠. 다들 재미없어 하는 것 같긴 한데. 요거하고 차이점이 뭘까? 얘랑 얘의 차이점. 둘 다 호수를 판별할 때 많이 쓰죠. 그렇죠? 얘랑 얘랑 차이점이 뭘까? 비트 연산인데 그건 알죠. 얘가 좀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거 말고 또 차이점. 자바에서 요 n이 정수면 정수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다 돼요. 언사인 개념은 없어요. 그러면 음수일 때 얘는 동작해요? 안 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값이 뭐고 얘는 값이 뭘까? 마이너스 1일 때 참이 돼요? 안 돼요? 얘는 참 돼요? 안 돼? 위에 거 마이너스 1일 때 참이죠. 밑에 거는 마이너스 1 모두 2 하면 얼마일까? 1이 될까? 마이너스 1이 돼요. 만약에 내가 홀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도 홀수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거 하나 뭐 쓸데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요게 람다 표현식입니다. 람다 표현식. 그리고 여기에 쓴 요 연산자가 람다 연산자라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처음 썼는데 어디서 또 썼어요? 오늘 봤죠. 요 연산자를. 수식 표현식 만들 때도 요거 썼죠. 그러니까 그거 썼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가 지금은 문장이 하나예요. 그럼 하나만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장을 여러 개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함수 문체가 좀 복잡해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블록 람다라 그래요. 블록 람다. 이런 거를 그냥 람다 표현식이라고, 표현식 람다라 그러고, 여러 개 있으면, 문장이 있으면 블록 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람다 표현식을 작성할 때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메소드 참조라는 걸 얘네가 도입했어요. 메소드 참조. 그래서 메소드 참조는 네 종류가 있는데, 오브젝트를 이용하는 게 있고, 타입 이름을 이용하는 게 있고, 이게 뭐 비슷한 건데, 클래스 네임하고, 스태틱 메소드인 경우, 인스턴스 메소드인 경우, 이것도 슈퍼. 얘는 예제는 안 갖고 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내가 보통의 람다 표현식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x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x를 출력해 주는 거죠. 근데 얘를 이게 귀찮다. 그러면 system.out 땡땡 println 써주면 돼요. 그러면 x를 이 람다의 그 인자를 요 함수의 인자로 전달해서 실행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스태틱 메소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인자가 두 개죠. 그래서 이렇게 x의 y승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mass power. 그러면 요 두 개의 인자를 얘의 인자로 보내서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간략하게 쓸 수 있게 해준다. 컴페어 요 x와 요런 경우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스태틱 메소드이고 얘는 스태틱 메소드는 아니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를 쓰면 보다 더 간결하게 람다 표현식을 작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트림 라이브러리. 이제 람다 표현식을 도입하면서 자바에서는 기존에 없던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도입했습니다. 스트림 라이브러리는 집단 연산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집단 연산. 집단 연산은 복합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데이터들 활용해서
어떤 하나의 값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집단 연산이라고 그래요. 뭐 정수가 10개 있는데 거기서 평균을 계산한다든지 합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게 집단 연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우리가 집단 연산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반복문을 쓰게 되죠. 반복문. 그래서 반복문을 써서 이런 식으로 홀수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하는데 그거에 제곱을 더하는 거죠. 지금 이 프로그램은. 그럼 얘를 스윙을 이용하게 되면 넘버스를 우선 복합 타입의 자료 구조를 스트림으로 바꿔줘요. 스트림을 바꿔주고 스트림을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한 중간 연산들을 할 수 있어요. 중간 연산들은 필터, 맵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연산할 수 있어요. 최종 연산하면 하나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필터 n에 이렇게 되면은 뭐만 필터링 돼요? 요 값들 중에 뭐만 필터링 돼? 홀수들만 필터링 되는 거예요. 그 필터링 된 애들을 맵, 그 값을 얘로 바꿔주는 거예요. 1이면 1, 3이면 9, 또 뭐야? 5면 25. 그 다음에 최종 연산, 리듀스 하니까 그렇게 변환된 값들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값을 계산하는데 얘는 인티저 썸, 계속 더하는 거예요. 얘가 초기 값이고 그 애들을 하나씩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9 더하기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성능은 얘가 더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데 확실한 거는 얘가 더 간결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얘에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게 훨씬 간결해요. 그리고 리더빌리티도 얘가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 이해하는데. 필터링하고 맵하고. 얘는 뭐 이렇게 간단한 건데. 어쨌든 스트림이 이런 거예요. 스트림이 이런 거다. 그래서 예제를 좀 더 드리면 이걸 너무 또 자세하게 지금 시간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예제를 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이 S가 무슨 타입일까? 스트링 타입이에요. 그리고 차트라고 하는 것은 스트링 타입을 문자들의 스트림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터를 했어요. 필터를 했는데 C가 여기서 인덱스 C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에 없어야 되는 거죠. 다스니까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카운트를 했어요. 그럼 얘는 뭐 해주는 건가? 이 S 문자에는 뭘 계산해줘요? 모음의 개수를 계산해주는 거예요. 모음의 개수. 이 S에 있는 문자열들을 문자들의 스트림으로 바꾸고 필터링 하는데 A, O와 U 중에 하나야 돼. 그거를 카운트. 이 카운트가 무슨 연산이에요? 최종 연산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보면 arrays 스트림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다양한 복합 타입들을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스트림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예제들을 보면 문자들의 스트림을 바꾸는 방법. 요거는 배열을 스트림으로 바꾸는 방법. 그걸 바꾸는 방법 arrays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utility 클래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중간 연산이에요. distinct는 중복을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unt. 그러면 요거 뭐 해주는 거예요? 요 안에 중복이 있냐 없나 보는 거예요. 4, 7, 3, 4, 1. 그 다음 예제는 이제 요거 array 스트림이 있고 map uppercase. 요거를 다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for each 해주면 한 줄씩 출력해 주는 거죠.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stream of 문자열들이에요. 문자열들을 이제 하는데 flat map을 하면 그 원래 s.characters로 바꾸면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문자들의 스트림으로 바꾸죠. 그럼 플랫맵을 쓰면 이 네 개를 다 결합해 주는 거예요. 플랫맵으로 결합해 줘요. 그래서 필터 ch가 a인 거면 이 네 개의 문자 중에 a의 개수를 계산해 줘요. 그러면 여기 3이 나오겠죠. 플랫맵. 그리고 맥스인데 비교자를 렌스로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 중에 제일 긴 건 뭐예요? 엘레펀트가 됩니다. 그럼 여기 출력되는 건 엘레펀트. 그리고 이거의 리듀스에서 원래는 원칙은 단일 값을 얻어내는 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걸 한 다음에 이 결과를 다시 복합 타입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필터를 해서 홀수들만 된 어레이로 바꿔준 거예요. 여기에는 홀수 짝수가 다 들어있는데 필터링 해가지고 to array 했으니까 다시 어레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짝수들은 다 날아가고 홀수들만 된 어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1에서 10까지의 정수로 구성된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 스트림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int stream이라는 거는 원시 타입 스트림들을 말해요. int stream, 더블 스트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시 타입 스트림. range closed는 1에서 10까지 다 포함된 거야. range 하면은 1에서 10 하면 10은 포함이 안 돼요. 맨 마지막 거. to array. 그럼 얘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는 배열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stream이고 distinct. 그러면 중복된 거는 제거해 주죠. 애플이 2번 들어있으니까 애플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렌스가 5인 걸 찾아요. 5인 것만 필터링 해. 그 다음에 아퍼케이스로 바꿔서 얘를 array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얘를 배열로 바꿔줘요. 어떻게? 글자가 길이가 5인 애들만 골라내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림이 되게 편하네요. 그럼 이 스트림들 보면 기존에는 이런 것들 하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됐어? 반복문을 만들어야 되겠고 비교적 복잡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거 말고 보통은 이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요거 써서 많이 바꿔요. 스트림이라는 거 써서. 근데 얘 말고 뭐가 있냐면 parallel 스트림이 있어요. parallel 스트림 쓰면 그 다중 처리해 주는 거죠. 우리가 멀티코어면 멀티코어를 활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parallel 스트림으로 넣어주면 더 빨리 계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유용한 거고 어떤 글에 보면 이제 더 이상 반복문들을 작성하지 마세요라는 기고문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반복문이 필요할 때 반복문 쓰지 말고 스트림 라이브를 써라. 근데 반대되는 주장은 스트림 라이브는 오히려 성능을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뭔가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뭘 좀 얘기 드릴까 해가지고 그 인터넷과 책에 좀 찾아서 프로그래밍 원리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객체 지향 개발 원리들을 솔리드라는 걸 설명드렸죠. 얘는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원리들,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원리들이에요. 인터넷 같은 데. 그래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처음 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원리가 KISS라고 하는 겁니다. KISS. Keep it simple, stupid principle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작게. 어차피 복잡해진다. 처음부터 졸작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작게. 시작은 작게 해도 요구에서 점점 커질 테니까 처음부터 이만큼 하겠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Dry principle. 뭐 이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Don't repeat yourself. 코드 중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프린시플. 보이스카우트가 이런 애들인지 난 모르겠어요. 나 안 해봐서. 근데
보이스카우트 프린시플이 뭐지? 나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거더라고요. 보이스카우트는 항상 자기가 그거 한 활동을 개선하고 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always leave the code you're editing a little better than you found it. 항상 코드를 개선시켜라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이런 개선은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완벽할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발전시키는 거다. 그리고 조그맣고 단순한 변화들이 전체적으로 향상시켜준다. 그래서 내가 코드를 어떤 기회에 또다시 리뷰하게 되면은 그 리뷰하면서 어떤 뭘 발견하면 조금씩 수정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는 거고. 그 다음 프린시플은 separation concern. 관련이 서로 다른 것들은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여기는 SRP와 연결된 개념이라고도 하지만 SRP는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에요. 그러면 한 모듈은 하나 일만 해야 된다. 그런 개념도 있는데 이 Separation Concern하고 좀 더 밀접한 관련 있는 건 뭘까? MVC예요. MVC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모델 뷰 컨트롤. 그 모델 뷰 컨트롤도 하나의 패턴이지만 개념으로 보면 모델과 뷰와 컨트롤, 데이터의 처리와 화면 처리와 사용자 상호작용 처리는 분리해서 모듈화해야 된다라는 게 MVC예요. 그래서 separation concern. 관련이 서로 다른 것들은 분리해라. 이런 개념이 있고. 또 뭐가 있냐? 야근이. 저렇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You aren't gonna need it. 미래에 필요할 것 같은 기능을 미리 구현하지 마라. 보통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원리를 생각해서 그 변할 부분과 변하지 않을 부분을 찾는 걸 게으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변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고요.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나중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든 안 추가하든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상화해서 나중에 추가할 때 OCP 형태가 되게끔 코드 수정 없이 기능 확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리고 avoid premature optimization. 미리 최적화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요거는 우리 학습하는 우리 지금의 입장에서는 최적화를 좀 하는 게 그런 것들 생각해 주는 게 좋죠. 회사에서 실제 실용적인 응용을 만들 때는 어차피 그 정도 속도가 안 나는데 막 옵티마이즈 하려고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요 리팩터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 얘기는 요거랑 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보이스카우트 프린시플. 계속 코드를 개선시키라는 개념이 있고요. Clean code is better than clever code. 되게 저런 거 어떻게 생각했어 보다는 깔끔한 읽기 좋은 그런 코드가 좋다. 그리고 embrace change. 변화를 즐겨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항상 요구사항이 변할 수 있다. 고객들의 요구사항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요구가 들었을 때 아이고 망했네 이게 아니라 이거야 또 하지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이제 접근해 주시면 좋다. 그래서 요 용어들도 뭐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로 현장에 나가실 텐데 한 번쯤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드라이 키스 요런 얘기들은 자주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래밍 팁 요거는 원리는 아니고 팁인데 어떤 팁이 있냐면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it. 주석이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가장 좋다. 그러니까 주석을 달기 전에 뭐부터 해요? 코드를 수정부터 해라.
내가 코드를 작업해놨어요. 근데 잘 이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말고 잘 이해 안 되면 코드부터 수정을 해서 좀 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내가 나중에 보더라도 코드가 이해할 수 있게끔 개선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맨날 또 실수할 수 있는 게 코드를 수정했어요. 근데 주석은 옛날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읽는 사람이 오해하는 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코드를 수정하면 모두 같이 수정해 줘야 돼. 주석도 같이 수정이 돼야 돼요. 주석이 있는 코드면. 얘는 옛날 내용이 들어있으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늘 하는 얘기죠. Use meaningful names. 그래서 의미 있는 이름을 써라. 라는 거고요. 의미 있는 이름을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외국 사이트 또는 외국 앱 이런 데 쓰이는 용어들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용어들이 많이 쓰이는지. 뭐 은행 앱을 만든다. 그러면 혹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있는 은행 사이트 같은 데서 쓰이는 용어들이 뭔지. 그게 원래 전문 용어들이겠죠. 앱도 만들면 내가 거기에 있는 그런 어떤 변수들을 쓸 때 좀 그렇게 쓰시면 좋겠고, 또 의미 있는 이름을 써야 되겠지만 관례에 따른 명명도 다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변수와 메소드는 소문자로, 상수는 올 대문자로,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름만 보면, 형태만 보면 얘는 클래스 이름이구나, 얘는 변수 이름이구나 딱딱하게. 그리고 늘 또 요거는 소프트웨어 공학에 나오는 건데 하이 코헤션, 로우 커플링, 모듈, 클래스, 함수에 관련된 얘기예요. 응집성이 높아야 되고 결합성이 낮아야 된다. 의존하는 게 적어야 된다. 얘가 바뀌었을 때 같이 수정해야 되는 게 적어야 된다. Law of Demeter 이런 개념도 있고, 직접 의존하는 개체들 간에만 상호작용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A의 타입이에요. 근데 A.get 해가지고 또 F를 불러요. 그러면 이 코드에서는 A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 알아야 돼. 얘가 만약에 get 했는데 얘가 B 타입이야. 그럼 B에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요거에 좀 반하는 거예요. 이제 이 코드는 A 타입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B 타입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별로 좋은 코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don't return null, don't pass null. 그래서 null 관련해서,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옵셔널, 자바에서는 옵셔널 클래스랑 또 objects 클래스를 좀 사용하시면 그 null에 관련된 거를 할 수 있고요. 함수의 매개 변수는 작을수록 좋아요. 너무 많으면 잘못된 거고요. 플래그 인자는 가급적 피해야 돼요. 플래그 인자는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플래그가 있어요. 그래서 true면 뭐하고 false면 뭐해요. 요건 별로예요. 나눠 그냥 함수를. 몰라. 중복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플래그 있는 변수는, 플래그 있는 거는 저 코이션 측면에서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플래그 있는 인자. 출력 역할을 하는 인자도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출력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수업 C에서 int A, int B. 얘는 입력이자 출력이죠. 그렇죠? int A, int B 하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기는 이제 반환 값이 하나니까 반환 값이 여러 개 있을 때 요거를 출력처럼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급적 이거는 안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커맨드와 큐리를 분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무언가 하든가 뭔가 답해준다. 답해줘야 된다. 둘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수가.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야 된다. 얘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함수는 더블, 사인, 더블. 얘는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요.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줘요. 사이드 이펙트가 없습니다. 얘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요 불러진 곳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정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가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야 되고, 우리가 예전 C부터 얘기했던 사이드 이펙트는 요거예요. 요거가 사이드 이펙트. 근데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함수가 그 목적과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우죠. 코에이션이 안 되는 경우고요. 객체 지향에서는 인자를 받은 객체 상태를 수정하는 경우, 요것도 이런 것처럼 transfer, 그래서 A transfer B 500 이렇게 되면 A에 있는 계좌의 잔액도 바꾸고 얘도 바꿔요. 근데 원래는 객체 지향에서는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만 바꿔야 돼? 얘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얘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런 건 가급적 피해야 된다. 그리고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다요. 예를 들면 이 함수의 시스템 아웃. 제가 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저학년들 강의할 때 뭐 숙제를 내줬는데 이 함수는 뭐를 제가 잘못할지 몰라도 뭘 출력하세요. 바나나라는 건데 거기다가 뭐라 하면 printf 쭉 누르는 그런 학생들 꽤 많아요. 근데 뭘 함수에서 바나나라는 얘기인데 함수에서 바나나라는 게 아니라 함수에서 그 값을 계산한 다음에 printf 써서 출력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 그 C 초기 강의할 때 보면. 근데 그거는 원래는 잘못된 거죠. 함수는 뭔가 계산해서 주는 거고 그 결과를 출력해야 되면 밖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은행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 안에 시스템 아웃이 들어있어요. 그럼 걔는 어디서만 쓸 수 있는 함수가 돼? 콘솔 응용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은행 클래스는 콘솔을 응용해서 개발하든 GUI 응용해서 개발하든 은행 클래스 자체는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GUI 또는 인터페이스하고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오모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더라도 뭐 그렇게 돼요. 맨날 내가 그 졸작할 때도 보면 막 뭐 하라 그러면은 그 이제 앱을 만드는데 뭐 자바래 뭐지? 안드로이드 그 무슨 액션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왜 그걸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에서 오목 게임을 만들면 그 오목을 동작시키는 이쪽 뷰는 그 안드로이드 SDK를 써야 되겠지만 오목 자체의 로직은 그 액션이 뭐 어떻게 되든 뭐 안드로이드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자바에서 만든 거 그냥 갖다 써도 돌아가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쪽하고 무관해야 되는데 이게 엮여요. 여러분들 코드 보면. 그럼 늘 뭐면 안 된대. 왜 안 돼? 그럼 뭐 무슨 안드로이드 무슨 뭐죠? 그 액션이라 그래? 뭐야 그래? 그런 것이 붙으면 안 된다. 나 안 해봐서 앱 프로그램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자꾸 안 된대. 그 안 된다는 이유는 모델에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요소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뭐 얘를 안드로이드 하든 자바 FX 하든 얘는 코드 안 변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드로이드 모른다. 그럼 내가 미리 너 자바 아니까 미리 자바 FX로 그 부분만 만들어 봐라. 놀면 뭐 하냐. 근데 그거 안 해, 보통. 졸작에서 해보라 그러면. 그거 안 해.
그냥 처음부터 여기랑 연결하는데 막 뭔가 엉켜 꿍켜가지고 모델만 바꾸면 돼야 될 텐데 그걸 바꾸라 그러면 뭐 때문에 무슨 때문에 안 된대. 그런데 내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안 해봤는데 내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얘는 안드로이드고 얘는 안드로이드 아무 상관이 없는 코드거든요. 내가 말하는 요구하는 것들은 뭐 버튼을 바꿔라, 뭘 바꿔라 그러면 그건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프로그램 짤 때 모델과 뷰는 분리해야 되고 모델에 해당하는 쪽에 뷰와 관련된 코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모델 쪽 코드들은. 그리고 포매팅 팁. 이거는 이 작업하는 팁이에요. 코딩하는 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vertical openness between concept. 이거는 별거 아니고 void F 쓰고 한 칸 띄고 void G 쓰라는 거예요. 별로 안 하는 거. 그리고 관련 있는 것을 좀 가깝게 써라. 관련 있는 함수들을 가깝게 작업해라. 이런 얘기예요. vertical density는. 그 다음에 step down 룰은 제가 좋아하는 룰인데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으면 쭉 이해가 돼야 돼요. 쭉 가다가 얘를 이해하려니까 이걸 먼저 봐야 돼. 그럼 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가야 되려면 여기 먼저 멤버 변수들이 나와야 돼. 생성자들 나오고 변수들 나오고. 그러니까 일반 메소드 나와야 위에서부터 쭉 클래스를 읽으면 이 클래스가 전체적으로 뭘 하는지가 이해될 수 있고 읽으면서 왔다 갔다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좀 가까운 데끼리 있으면 좀 왔다 갔다 해도 저 위에 갔다 저 밑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깝게 이동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팀 룰을 가져야 된다. 팀 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작하면 서로 코드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얘가 쓰는 그 어떤 룰하고 얘가 쓰는 룰이 다르면 이게 결합할 때 나중에 막 어색해지는 거죠. 얘가 쓰는 어떤 이름 붙이는 룰, 얘가 이름 붙이는 룰이 서로 다르면 나중에 코드를 조금 결합해야 됐을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만약 팀 작업을 하면은 처음부터 팀 룰을 정해놓고 이렇게